한국 증시에서 정반대 방향의 두 신호가 같은 날 나타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초 이후 약 98조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같은 5월 15일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 59만원, SK하이닉스 400만원이라는 목표 주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에 가장 강한 매수 의견이 함께 나온 셈입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들어오고 있는 이 흐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두 신호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월 15일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7,951포인트로 출발한 뒤 오전 9시 13분에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장중 고점은 8,046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오후 1시 28분 코스피 200 선물이 5% 넘게 하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종가는 7,493포인트, 전일 대비 6.12% 하락한 채 마감되었습니다. 사상 처음 8,000선을 밟은 날 6% 넘게 떨어지며 마감한 셈입니다. 규모를 비교해보면 흐름의 강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은 약 9조 원이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 연간 기록이 약 43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들어서는 1월부터 5월 15일까지 약 넉 달 반 동안 98조 2천억이 순매도 되었습니다. 과거 역대 최대치의 2배를 넘긴 수치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처음으로 8,000선을 넘었던 5월 15일 하루에만 외국인은 약 6조 3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내놓은 매물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연초 이후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 가운데 삼성전자가 약 42조 원, SK하이닉스가 약 22조 원으로 집계됩니다. 두 종목 합산이 64조 원으로 외국인 코스피 매도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한국 반도체 두 종목의 매도가 집중된 흐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음에도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3월 말 약 40% 수준에서 5월에는 약 47%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외국인이 많이 팔았지만 그동안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외국인의 보유 가치가 오히려 늘었다는 점입니다. 대신증권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의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 지분율은 약 31%에서 38%까지 오히려 상승했고 외국인 코스피 포트폴리오의 1년 평가 수익률은 약 273%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 19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단기로 보면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만 약 18조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약 18조 3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이 물량을 받아내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제시한 핵심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밸류에이션의 격차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약 6배 수준으로 대만 TSMC의 약 20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둘째, AI 수요가 확산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과거의 경기 민감주에서 구조적 성장주로 전환되었다는 시각입니다. 셋째, 3년에서 5년 단위 장기 공급 계약과 성급금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이익의 변동성이 줄고 실적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노무라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34만원에서 59만원으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234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도 함께 제시되었는데요. 삼성전자는 2026년 약 307조 원에서 약 511조 원으로 SK하이닉스는 2026년 약 281조 원에서 2028년 약 480조 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이는 노무라 자체의 가정에 따른 장기 추정치이며 실제 흐름은 환율, 수급, 글로벌 경기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시나리오는 지금의 매도가 한국 반도체의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단기 급등 이후에 비중 조절성 차익 실현이라는 분석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과 성급금 구조로 이익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KB증권은 코스피 목표를 기존 7,500포인트에서 15,500포인트로 40% 상향했고, 유안타증권도 하반기 밴드를 7,600에서 10,000포인트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반면 하락 시나리오는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재점화, 미국 국채금리 4%대 후반 지속,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진입, 그리고 내부 변수까지 겹칠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 6% 넘게 하락한 5월 15일에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함께 하락했습니다. 5월 누적으로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각각 40%대, 30%대에 가까운 강세를 보였고, 그 외 업종에서는 격차가 컸습니다. 지수가 오르는 동안 개인 투자자가 체감하는 수익률은 종목별로 차이가 컸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흐름은 신용대출 잔액의 변화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5월 들어 단 2주 만에 약 1조 8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신용융자 잔고도 4월 말 기준 35조 7천억으로 연말 대비 8조 원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 투자자가 점검해 볼 만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금 비중 관리입니다. 변동성이 큰 국면에서 신용대출이나 신용융자를 활용한 투자는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분할 매수의 원칙입니다. 지금의 외국인 매도가 펀드의 비중 조절성 매도인지 구조적 이탈인지에 따라 시장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량 종목의 경우에는 시간을 나누어 접근하는 전략이 변동성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이익 가시성 중심의 종목 점검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 비중이 높고 선급금 구조가 확인되는 기업, 다시 말해 실적의 가시성이 비교적 분명한 기업군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약 98조 원 규모 순매도는 시장 펀더멘털의 훼손보다는 단기 급등 이후 펀드의 비중 조절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동시에 AI 수요를 바탕으로 한 메모리 반도체의 구조적 성장 흐름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가 모두 열려있는 만큼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시장을 차분히 바라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니공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